경매숙굴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먼저 구독과 알림은 꼭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미경 단체 톡방에서 올라오는 부동산 정보 그리고 유튜브 뒷이야기도 많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올라오는 경매 정보도 잊지 말고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는 꼽아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물건에 대한 전망도도 좋아야 하고요.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춰서 물건을 골라서 이익을 남긴다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단기간에 처리할 물건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물건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에 대해 조금만 공부를 해보거나 아니면 연구를 해보면 이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돼요. 또 몸소 경험해보면 이런 것들이 피부에 확 와닿죠. 특히 초보자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통에 조그마한 유혹에도 아주 쉽게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쉽게 이익을 얻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즘은 부동산 경매 중에 특수한 물건, 좀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물건의 경매까지 초보자들이 정말 과감하게 참여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조심해야 될 물건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죠. 만약 그런 물건이 탐이 나면 경험이 많은 조력자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로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난 나머지 독단적으로 일단 저지르고 보면 뒷감당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난처한 경우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이것도 결론적으로 그냥 망해요. 2020 타경 111-032 2번 물건을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소재지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이에요. 물건 종류는 도로이고 면적은 79제곱미터니까 23평 정도 그쯤 돼 보이네요.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물건의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는 확실한 목표와 출구 전략이 설정되지 않으면 입찰 자체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물건은 부동산 중에서도 특수 물건을 공부한다는 그런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그 모임에 참가한 분이 저에게 물어본 물건이에요.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초보자인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 경매를 이론적으로는 술술 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용어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론만 가지고 경매를 하기에는 솔직히 변수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물건의 사정도 있고 또 각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마다 많이 달라요. 부동산 경매 물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이론적으로는 딱딱 떨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상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우선 이 물건은 도로이지만 감정 금액에 비해 많이 유찰이 되었어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또 감정 가격과 입찰 최저 가격의 차이가 커지면서 초보자나 경험이 없는 그런 입찰자들이 어슬렁어슬렁 눈치를 보면서 슬슬 나옵니다. 왜 떨어지게 된 것인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좋은 것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최저가에 써서 감정 금액에만 팔아도 얼마가 남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격이 주는 유혹에 아주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시장 가격이 주는 냉정함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가격이 떨어지는 물건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행여라도 미처 투자자의 관심에서 살짝 벗어나 버려서 가격이 떨어진 그런 물건은요, 다음 회차에 여지없이 시장 가격으로 낙찰이 됩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니까 조금만 고개를 돌려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 물건은 도로를 침범한 주택이 이 도로를 사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현실은 이 주택 주인이 도로를 쉽게 살까요? 저는 그렇게 쉽게 보지 않습니다. 누군가 도로를 아주 쉽게 보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도로는 세금이 저렴하고 잘만 고르면 이익이 크다고 하는데 여기에 맹점은 세금이 저렴한 만큼 쓰임새와 활용도가 한정적이고요. 잘 고르지 못하면 무조건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경매 감정가격에서요. 2번 유찰되면 감정가격의 절반 정도가 돼요. 이렇게 되면 경매에 대해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생 초보들도 그냥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도 떨어졌다? 그렇다라고 하면 무슨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돈이 생각보다 오래 묶이거나 또는 다음 매수자가 쉽게 떠오르지 않거나 하는 이런 물건들은요. 가격이 비싸다, 저렴하다를 떠나서 과연 이 물건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가끔 저에게 저렴하게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았으니까 저는 그래도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지금은 얼마쯤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가격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마다 상황이 각기 다르고 또 그 가격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데 무슨 근거로 추정 가격을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좋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는 좋지 않은 물건인데 자신이 낙찰 받아서 좋은 물건으로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물건의 가치를 미리 알아보는 경우예요. 부동산 경매라고 해서 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부동산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해서 다 쓸모없는 그런 물건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동산 경매 시장은 오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입했다가 또 소리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보는 사람, 또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물건의 장점과 단점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단점만 있는 물건도 없고요. 장점만 있는 물건도 없어요. 단점을 쉽게 이겨내기 힘든 사람에게 장점만 부각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를 속이는 거죠. 물론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크다면 과감한 결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면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로 물건은요,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물건을 처리하는 시간과 비용 대비 효율이 좋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시간도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다라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물론 여유 자금도 넉넉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경매 고수는 이런 물건을 그냥 쓱 하고 패스합니다. 반면에 초보자들만 침을 질질 흘려가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얻는 곳이 또 부동산 경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현명하게 물건을 선별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